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동현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뭔가 좀 지난주 후반부터 네. 좋아진 모습이었는데요. 시그널 어떻게 좀 변화하고 있나요? 네, 일단 뭐 월간 마감을 한번 보시죠. 오늘이 8월의 첫날이니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월 초에 이번 7월 초에 하락을 할 때 7월 봉의 아랫골일 가능성이 높다. 하락에 대한 악재가 충분히 반영된 상태에서 7월 월 초에 추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후반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림은 일단 기대했던 그림이 나왔습니다. 7월 그림은 일단 하락이 월봉상의 하락이 멈추고 이게 60개월 선인데요. 여기까지 되돌려놨죠. 방금 말씀 주셨던 증권사들의 전망 2,600이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6월의 하락을 다 보곤 하진 못하지만 되돌림은 준다. 이 정도 전망이고 이걸 만약에 2,650까지 잡는다면 사실 더 위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면은 이 하락을 완전히 되돌리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자리까지 테스트를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시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의 문제라는 게 시간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얼마나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느냐의 지구력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일단 급락은 멈췄다. 월간으로 보면은 7월에 그동안 이어졌던 급락세는 일단 멈췄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그럼 이제 이번 주 전략, 오늘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지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지 당장 어디로 가야 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크게 보면은 장이 조금 미국 시장 괜찮아지니까 또 낙관론들이 막 나오던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전 2021년 상반기 이전의 유동성하고 지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보고는 하지 못할 것이다. 결국은 지금은 대세는 아래쪽이고 중기 반등인데 단기는 지금 거의 랠리가 나와버리고 있거든요.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내지는 이 급격한 랠리가 멈추고 옆으로 좀 가주느냐 그쵸. 아니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위치 자체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2,600대 정도를 타겟팅해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주간으로 보면은 금주는 경기에 대한 확인을 좀 더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스트레스는 지난주를 일단 한번 정점을 찍고 지나갔고 그걸 이제 한번 다시 재차 확인하는 건 다음 주 미국 CPI입니다. 주말에 PC가 6.8 나왔다. 그런데도 올랐다는 좀 잘못된 뉴스고요. 왜냐하면 그건 6월 데이터입니다. 7월 PC가 아니라 6월 데이터기. 만약에 7월 PC가 6.8 나왔으면 쇼크 받았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7월 CPI를 8월 달 다음 주에 확인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인플레 스트레스는 별로 없을 테니까 오히려 오늘 발표되는 ISM 제조업지수가 얼마나 부진할 것인지에 대한 확인. 만약 예상치대로면 52 수준, 그러니까 50 이상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시장은 조금 안도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만약 50 이하가 나온다. 그러면 경기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가져가겠죠. 인플레 우려는 약화됐는데 경기 스트레스 가져가면은 당연히 빅테크 같은 종목들은 계속 강한 움직임을 유지하겠지만 민감주, 경기 섹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같은 것도 좀 부진할 것이고 이런 움직임을 확인하는 주간이 주 후반 이제 고용 보고서까지 고용 데이터도 사실 이제 아직까지도 다음 회의 9월 회의가 0.75가 될 것이다라는 게 한 30% 정도는 아직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0.5가 맞구나라고 안도하면서 아까 지금은 경제 데이터가 적당하게 안 좋은 게 가장 좋습니다. 너무 좋으면 인플레 우려가 다시 부각될 것이고 너무 나쁘면 경기 우려가 강화될 거기 때문에 적당히 안 좋은 수준을 이번 주 유지하는지 그게 지금 반등에 가장 지속될 수 있는 요건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금주간 월요일과 금요일 확인하시고 수요일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는 바이든의 방문이 별게 없었다라고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상 카드를 먼저 던져주고 바이든은 돌아왔고 이 오펙 플러스 회담에서 사우디 쪽에서 답변을 주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수요일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좀 더 증산 쪽으로 가준다든지 하면 이제 유가가 좀 더 안정화된다면 비용이 일단 감소하는 거니까 경기 우려, 인플레 우려를 같이 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제가 볼 때 수요일까지는 시장은 크게 흔들리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도 일단 기본적으로는 반등권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가도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한 가지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그 기술적 구조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사실 조금
좀 이제 혼란스럽다 내지는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네. 제가 S&P 500 지수가 위에 상단 그림인데 3,700대에 있을 때부터 4,200 정도를 향해서 반등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의견을 드렸는데 너무 빨리 왔어요. 어제 종가 기준으로 4,130이니까 이제 한 미국 지수 기준으로는 한 2% 남짓 올라가면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위 기술적 전략으로 보면은 뭐 분할 매도가 좀 시작이 되는 정도까지 이제는 근접이 돼 있거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좀 더 올라가면 한 4,300, 400 정도까지도 가능은 한데 그건 가장 낙관적인 예상치는 좀 저는 배제하는 편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2,600까지 아직 한참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한 시장이 올라갈 때 못 따라가는 시장이면 우리는 약한 시장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상대적 약세가 과연 호전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관건이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빅테크들의 경쟁력.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런 인플레 환경이나 경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상황에서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그 경쟁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외국인의 시각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국내 사실 뭐 삼성전자, 현대차 뭐 이런 국내 기업들이 다 경기 민감 섹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는 한국이 지금의 반등 구간 안에서 사실 선도 국가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국내 시장에서의 종목 투자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미국을 기준으로 미국이 저만큼 갔는데 우린 저기까지 못 갔기 때문에 그냥 움켜쥐고 있기보다는 오히려 미국 시장이 반등이 끝나면 우리도 힘이 더 빠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황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행히 9월까지는 그래도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 좀 있기 때문에 8월 달은 7월보다는 뭐랄까 7월 후반처럼 이렇게 막 시원시원한 랠리는 아니더라도 좀 상단에서 좀 버티는 2,500대에서 그나마 버텨만 주면 종목 순환매를 좀 더 가져갈 수 있다 정도의 기대감은 아직 가져갈 수 있지 않나 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장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시그널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은 사실 미국 시장이 지난 주말도 올랐는데 시장 지수는 목요일, 금요일 모두 갭 상승해서 도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미국이 올려놓고 그대로 유지, 올려놓고 그대로 유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오늘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은 살짝 밀리거나. 그러니까 오늘 뭐 갭 상승해서 상방 런이 나오거나 이러기는 좀 여전히 어려워 보이고요. 우리 시장은 완만한 반등이다. 지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 전반적으로 매기가 아주 뜨겁게 확산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저희 생방송 회원님들께서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매매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독이다. 좋은 종목들 들고 기다려서 좀 천천히 반등 나오고 그리고 성장이 가능한 제가 계속 막 강조드렸던 섹터들이 지금 신고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 종목들과 같이 배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이 강한 종목들이 지난주에 올라왔어요. 방산, 태양광, LNG 이런 쪽이 지금 성장이 가능하니까 이쪽이 먼저 신고가가 나왔는데 이 신고가 돌파한 라인을 유지해 주느냐가 제가 FOMC는 주도주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이번 FOMC 딱 지나면서 그쪽이 치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쪽이 돌파가 되고 지켜지면 이건 시황과 무관하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 주도주가 될 수가 있어요. 시장은 좋지 않은데 이쪽만 좋은. 네. 그런 주도주가 이번 주에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주는지를 좀 확인하는 주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시장에 비해서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등이 지금 너무 적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인텔 주말 실적으로 급락이 그러니까 매도 클라이막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반등이 너무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반도체 쪽으로의 순환 반등이 금주에 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쪽 아직까지는 포기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여전히 좀 배분을 잘 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여전히 좀 인내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림만 잠깐 보고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에너지솔루션 제가 두 종목의 그림을 잠깐 준비를 했는데요. 급등입니다. 물론 너무나 단기적으로 빠른 급등이긴 한데 어쨌거나 52주 신고가가 났습니다. 이게 일봉은 아닌 것 같고 일봉입니다. 일봉. 아 그래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위쪽 그림이고요. 아래 현대에너지솔루션입니다. 물론 사이즈가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작지만 네. 위쪽 방산, 아래 태양광이거든요. 결국 친환경과 방산이 지금 전쟁 상황에서 좋은 업황 그리고 시대적인 환경에서 그 미래는 뭐 수많은 뭐 책에도 나오는 표현이지만 미래는 현재의 충격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입은 충격으로 미래를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유럽이 입은 충격 때문에 방산 시장과 친환경 시장은 더 커진다. 아, 그 얘기 이게 좀 와닿네요. 시대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자금이 몰리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예를 들어 하나에로 그 스페이스가 5만 5천 원대 정도를 계속 잘 잡아준다라면 5만 5천 원대나 6만 원 초반을 잘 잡아준다면은 이건 더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도 급등했지만 갭 메꾸기 들어와서 뭐 한 4만 5천 원대 정도 변동성은 클 거예요. 이런 정도를 잡아준다면은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 주도주가 나왔기 때문에 더 갈 수 있거든요. 이런 쪽 종목들이 지난주 나온 급등세에서 버텨내기를 해주는지를 확인하는, 올라갔다 바로 내려버리면 이건 오히려 고점이 될 수 있어요. 단기 고점이. 이런 부분들을 금주간 오히려 좀 중요하게 확인하시면서 시장은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목들에 대한 컨트롤이나 관리를 좀 잘 하시는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가 오르려면 아무래도 삼성전자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뭔가 6만 원 선 회복하고 반짝하는 것 같더니 그 이후에는 조금 시들시들 하잖아요. 네. 이쪽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삼성전자는 한 7만 원 근처까지는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나 경기를 안 탈 수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그 이상까지는 조금 더 다음 그림까지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라고 보기 때문에 지수가 사실 많이 올라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주식이 올라가는 게 중요한데 그렇죠. 워낙 많이들 가지고 계시니까 저는 삼성전자 주주분들께는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많이들 물려 계신 가격대가 2021년 상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 상반기 같은 상황이 단시간에 오기는 힘들다라는 전제를 여전히 좀 가지고 내가 산 가격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맞춰서 내가 만약에 최고 좋을 때 잘못 샀다면 적당한 반등권에서 일단 물량을 좀 줄여놓는, 극단적으로 다 팔지 않더라도 좀 줄여놓으면 다음번에 좀 더 안 좋을 때 다시 더 싸게 사서 좀 전술적인 여러 가지 방향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 7만 원 근처 정도까지는 인내심을 가지시되 거기서는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전체적인 시장을 바라보는 뷰에 대해서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추세는 우상향으로 조금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주셨고 또 FOMC 끝나고 나서 주도주의 출현 탄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방산이라든지 태양광 또 차트를 보면서 과연 주도주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 가지 좀 기대하면서 지켜보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좀 팁이 있다면은 이쪽에 주대주가 될 것 같은 이런 예비 주도주 쪽으로 포트에 많이 실어두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도 낙폭과대주들 오르면서 지수 오르면서 반등을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떻게 좀 골라야 될까요? 사실상 포트폴리오를 지금 구성을 한다면 무조건 강한 걸 잡아야 됩니다. 원래 그래요? 조정장은 낙폭과대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들 시장이 떨어지니까 제일 많이 떨어진 걸 잡으시려고 하는데 그거는 장세가 폭락할 때 잠깐씩 하는 거예요. 사실상 박스장과 우하향은 조정장이거든요. 그런 조정장에서는 하단을 잡으면 하단이 계속 무너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싸다라는 개념이 무너져버리면 싼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신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는 지금처럼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 세상이 힘들어도 우린 괜찮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 대비 좀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렇죠. 늘 주도주는 강한 게 주도주니까 그런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려 계시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옮기시기보다는 현재는 가지고 계신 걸 좀 더 유지해서 손실을 좀 더 줄이는 게 맞아요.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은 너무 싸다 쪽으로 돈이 한 번씩 돌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약한 반등은 떨어진 폭의 3분의 1이에요. 강한 반등은 절반이 나오고 지금은 좀 약한 시장이라고 감안하면은 그래서 제가 9만에서 6만 와서 7만대 이렇게 잡는 3분의 1 반등 정도를 삼성전자도 잡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일단 중기 반등이다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점점 강한 쪽으로 옮겨가는 과정. 하지만 너무 막 이렇게 안 올라간다고 집어 던지고 저쪽이라고 막 쫓아가시면은 한 1, 2주간 오히려 더 고생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지금 극단적인 시장은 제가 볼 땐 좀 지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반등시 매도, 조정시 매수 상식적이잖아요. 되게 식상한 얘기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시는 구간에는 당분간 좀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시그널이었습니다.